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2020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블록 이동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읽어볼게요. 로봇 개발자 무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카카오의 로봇 경진대회에 출품할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로봇은 2x1 크기의 로봇으로 무지는 0과 1로 이루어진 n×n 크기의 지도에서 2x1 크기인 로봇을 움직여 n×n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합니다. 로봇이 이동하는 지도는 가장 왼쪽 상단의 좌표를 1,1로 하고 지도 내에 표시된 숫자 0은 빈칸을 1은 벽을 나타냅니다. 여기 콤마 찍어줬으면 더 읽기 편했겠죠. 로봇은 벽이 있는 칸 또는 지도 밖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처음에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 1,1 위치에서 가로 방향으로 놓여있는 상태로 시작하며 앞뒤 구분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0이 비어있는 칸이고 1이 벽이고 로봇이 이제 2x1 크기로 처음에 왼쪽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놓여있게 시작을 한대요. 로봇이 움직일 때는 현재 놓여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면 1,2, 1,3 두 칸을 차지하게 되며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아래로 이동한다면 2,1, 2,2 두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래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대요. 로봇이 차지하는 두 칸 중 어느 한 칸이라도 n,n 위치에 도착하면 됩니다. 로봇은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로봇은 90도씩 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로봇이 차지하는 두 칸 중 어느 칸이든 축이 될 수 있지만 회전하는 방향, 축이 되는 칸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에 있는 칸에는 벽이 없어야 합니다. 로봇이 한 칸 이동하거나 90도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초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지도인 보드가 주어질 때 로봇이 n,n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보드의 한 변의 길이는 5 이상 100 이하입니다. 보드의 원소는 0 또는 1입니다. 로봇이 처음에 놓여있는 칸 1,1, 1,2는 항상 0으로 주어집니다. 로봇이 항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 안에서 특정 좌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소 시간을 구하는 건데 로봇의 크기가 2x1이라는 거랑 회전 가능하다라는 점을 빼면은 가장 기본적인 BFS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조건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직선 이동, 상하 좌우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크기가 2x1이라서 그냥 하나씩 움직여서는 좀 하나씩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간단하게 BFS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시험의 마지막 문제로 들어있거든요. 블록 이동하기가 레벨 3 해가지고 정답률 24%라고 하는데 제법 높네. 그래도 24%면 7번 문제가 24%라는 거는 이거 당시 시험을 쳤던 학생들의 그건가요? 당시 시험을 친 애들이 애들이래. 당시 시험을 쳤던 사람들의 정답률인가? 정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돼 있네. 최신순이 아니라. 최신순으로 하면은 블록 이동하기가 첫 번째로 돼 있. 뭐지? 마지막인가 그래도? 뭐야? 그래도 마지막이네. 잘 모르겠네요. 정답률이 어떻게 책정이 됐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24%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사설이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BFS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간단한데 난이도가 좀 문제가 복잡해져서 난이도를 좀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BFS 완전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FS 완전 탐색을 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중복 처리, 방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로봇이 세로로 있는 경우랑 로봇이 가로로 놓여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중복 처리를 하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방법, 이동 처리도 뭐 분기를 나눠 가지고 로봇이 뭐 세로로 놓여 있으면 오타가 많아. 로봇이 세로로 놓여 있으면 뭐 그 다음에 뭐 아래가 비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줘가면서 조건문을 잘 줘가면서 이동을 하게끔 하면 돼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중복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문제가 길어지면은 이게 되게 조건이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막 가로로 서 있을 때 어떻게 하고 밑에가 어떻게 비어 있어야 되고 중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입funk문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막 인덱스 넘어가는 경우도 체크를 해야 돼요. 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팁인데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보드의 테두리에 1을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서 n 플러스 2 바이 n 플러스 2 새로운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넘어가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전부 1로 둘러싸버리면은 인덱스가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애초에 이동을 안 할 거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로봇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거리가 1인 거랑 그리고 최초 위치가 이제 로봇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로봇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거리가 1이기 때문에 테두리에 새로운 1자리로 이렇게 다 벽을 채워 넣어도 로직에 에러가 안 생겨요. 어차피 인덱스를 넘어간 이걸 왜 하냐면은 그 보드의 범위를 넘어가는 조건문을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것처럼 구현 시뮬레이션 문제는 디버깅 하기가 어려워요. 뭐 특별한 자료 구조 이런 게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찍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코딩 테스트에 따라서 ID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ID를 사용을 못하는데 구현 시뮬레이션에 막 조건문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러면은 어디서 에러가 났을 때 찾기 진짜 힘들어요. 실컷 시간만 다 버리고 이거 같은 경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거든요. 구현 문제는 시간만 다 버리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적용해도 좋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코딩 스타일이에요. 최대한 좀 머리에 부하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에 맞추는 거 거의 없거든요. 디버깅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코딩하기 힘듭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파이썬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일단 말했듯이 보드를 좀 늘릴 거거든요. new 보드 해서 n은 len 보드
보드는 무조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1로 다 채울 겁니다. range n 플러스 1 for range n 플러스 1 해놓고 보드를 다 채우면 되겠죠. range n for c in range n 해서 new 보드에 r 플러스 1 c 플러스 1은 보드 rc 그래가지고 보드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할게 이제 n이 위아래로 두 칸씩 늘어났으니까 n 플러스 2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ange n for c in range n 그래서 print range 보드 rc 한 칸 띄우고 프린트 이거를 3D 이렇게 할게요. 3D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01만 들어가니까 그냥 D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뭐야 아웃 오브 레인지? 왜지?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하면은 원래 있던 이 보드가 딱 이 가운데에만 딱 이렇게 들어가고 테두리는 1로 채워진 게 확인이 되죠. 모양도 딱 원하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죠.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보면서 코딩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DFS를 결국 할 건데 다시 BFS를 할 건데 방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BGT 해가지고 뭐 false for in range n for in range n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보통 BFS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얘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체크를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체크 V랑 체크 H로 나눌 거예요. 뭐냐면 체크 H는 이제 수직 방향을 체크할 거고 다시 수평 방향을 체크할 거고 체크 V는 수직 방향을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체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기준을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놓여 있는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죠. 체크 H에 1,1를 true로 만들 거예요.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경우는 적어 놓으면서 할까요?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경우는 왼쪽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경우는 아래 위치를 기준으로 할게요. 아닌가? 위쪽 위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뭐 만약에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저장할 때 얘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에 수평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필요한 거는 이제 두 개의 위치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수평이나 수직이냐는 정보 하나랑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위치 하나랑 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여기 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생각을 해줄 겁니다. BFS를 할 건데 Q는 이렇게 해서 Q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거는 이제 최소 스텝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텝도 같이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기준점의 좌표를 넣고 스텝 RC 스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현재 상태로 들어가야겠죠. 지금이 수평인지 수직인지 H로 넣겠습니다.
스텝 말고 스테이터스. 그래서 똑같이 BFS로 수행을 할 건데 얘를 그대로 받아오면 되겠죠. 팝 레프트 하고서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데, 조건을 엄청 많이 분기해가지고 얘가 뭐 수평일 때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고 수직일 때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돼요. 그거는 약간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move h rc만 주어지면 되죠. rc랑 스텝도 주어져야 되나요? 스텝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만 합시다. 그래서 move h는 현재 상태가 수평일 때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다음 이동할 수 있는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 반대로 move v는 현재 상태가 수직일 때 이동할 수 있는 위치를 반환.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move h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move h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부터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평 상태일 때 수평으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혹은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어디 있었더라? 아까 그런 얘기 있었는데, 회전도 할 수 있지만 회전 아니라 상하 좌우로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로봇이 움직일 때 현재 놓여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합니다 하는데 1콤마일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 없이 이동하는 거를 먼저 구현을 하겠습니다. 수평일 때 위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r 플러스 1 c, 지금 얘의 위치에서 r 플러스 1, 이 밑에 거 여기 두 개가 비어 있어야겠죠. 0이고 모두 r 플러스 1, c 플러스 1도 0이고, 그리고 중복 체크도 해줘야겠죠. 체크 h r 플러스 1 c가 펄스면 하지 말고 낫으로 할게요. 낫이면 중복 처리를 해주면서 다음 위치에 넣어줍니다. 다음 위치를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반환을 할 거니까. 그래서 넥스트에 append r 플러스 1 c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이제 그 아래로 이동하는 거고 위로 이동하는 거 r-1, 얘가 조건이 엄청 많아져요. and 보드 r-1 c 플러스 1 0 if not check h r-1 c 체크 h r-1 c는 true. next append r-1 c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위로 이동하는 거겠죠. 잘 보면은 지금 코드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좀 반복 작업이지만 계속 이렇게 분기를 타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줄줄이 푸는 게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코딩 테스트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 데다가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막 5시간, 4시간씩 시험 치는데 항상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거 맞다라고 하면은 일단 쳐놓고 제출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코드를 나중에 간편하게 만드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생각났다라고 하면은 도입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 코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민을 하는 시간은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가닥을 잡아놓고 코딩을 일단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뭐 딴 거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집중력 금방 떨어지더라고. 또 사설이 길었죠. 코딩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 너무 길어. 이거 너무 반복이잖아, 그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도 이동할 수 있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때 두 개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기준점에서 오른쪽은 이미 0이라는 게 보장이 항상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칸 띄어서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체크 H 아래다가 C 플러스 1 얘는 체크 H 아래다가 C 플러스 1은 true 넥스트에 append 아래 C 플러스 1 유스보드의 아래 왼쪽 이거 오른쪽 C 플러스 C 마이너스 1을 체크해야겠죠. 나 체크 H의 아래 C 마이너스 1 체크 H의 아래 C 마이너스 1이 true 넥스트에 append 아래 C 마이너스 1 얘가 왼쪽 하고 나서 보면은 엄청 좀 코드가 중복되죠.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코드 수정의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함수를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 방향전환 방향전환이래. 회전 없이 회전하는 경우 회전하는 경우는 좀 조건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애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림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다시 예를 쓸게요. 이렇게 돼 있는 애는 그 다음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서 있던 애는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하거나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뭐 네 가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거를 각각 하나씩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회전의 이 로봇의 위치의 기준은 항상 그 세로로 섰을 때는 위로 한다고 했나요? 위쪽 위치를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보드 회전을 할 때 봐요. 얘랑 얘랑 둘 다 회전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같아요. 여기 있던 게 지금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얘 바로 위에 얘 두 칸이 다 비어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에도 여기 위에 두 칸이 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으로 회전을 하든 2번으로 회전을 하든 보드의 조건은 같아야 돼요. 둘 다 0인 거. 요거는 합칠 수 있겠죠. 이건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그래서 R-1 C가 0이고 보드 R-1 C 플러스 1이 0이고 그다음 체크를 찾아보면 되겠죠. if 체크 vertical R-1 C가 없으면 체크 vertical의 R-1 C는 true 넥스트에 append R-1 C not 체크 vertical R-1의 C 플러스 1
체크 버티칼 r-1에 c 플러스 1은 true. 넥스트에 어펜드 r-1 c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두 가지 경우가 체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밑으로 간 것도 똑같아요. 회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얘네 두 개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도 요거 밑에 두 개, 요렇게 회전하는 경우도 요거 밑에 두 개를 체크해야겠죠.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모드 R 플러스 1 C가 0이고 모드 R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0이고, 나 체크 버티칼 R 플러스 1 C 아래 C겠죠. 체크 V의 RC는 true고 넥스트의 어펜드 RC 여기 말고 나 체크 버티칼에 R에 C 플러스 1 체크 버티칼에 R에 C 플러스 1은 true고 넥스트의 어펜드 R에 C 플러스 1 해놓고 보면은 이제 처음 상태가 수평이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회전하는 그냥 상하 좌우 4개랑 회전하는 거랑 보면 코드가 엄청 중복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두 체크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얘네를 하나의 함수로 묶을 거거든요. 넥스트는 공유를 하죠. 넥스트를 공유를 하고 체크하는 이 리스트 또 종류를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좌표 컨디션을 줘야 돼요. 컨디션 1, 컨디션 2. 컨디션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컨디션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거든요. 컨디션즈로 할게요. 여러 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for condition in conditions rc로 주어질 거고, if board rc가 rc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리턴을 하면 되겠죠. 두 체크라고 하지 말고 함수 이름 나중에 정할게요. 두 체크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른 이름 정하고 싶은데,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면 되지? move, 그냥 move라고 할까요? 반환을 받을 거니까, 반환을 안 받고 넥스트에다 넣을 거니까 그냥 리턴만 하겠습니다. 반환형을 안 정할게요. 넥스트에 다 집어 넣을게요 직접. 그래서 컨디션은 다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컨디션을 통과했는데도 체크 컨디션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뭐라 하지? 좌표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체크에 체크는 또 다르죠. 이 포지션이랑 또 다르죠. 그냥 포지션이랑 순서를 좀 바꿔서 그 체크리스트랑 체크 포지션 두 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체크 포지션 0, 체크 포지션 1, CRC
R 체크 C 체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체크 포지션 0, 체크 포지션 1.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R 체크 C 체크가 true면 그때도 그냥 종료. 그게 아니라면 체크리스트에 R 체크 C 체크를 true로 만들고 넥스트에다가 append R 체크 C 체크를 넣어주게끔 이렇게 두 체크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지금 개떡 같은데 요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게 평소에 안 하다니까, 평소에 이름 붙이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명료한 이름을 잘 못 붙이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두 체크에 해서 넥스트에 포지션즈는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R 플러스 1 C 랑 R 플러스 1 C 플러스 1 이렇게 넣고 또 뭐가 들어가요? 포지션스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건 체크 H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체크 포지션은 R 플러스 1 C 이렇게 하면 이거 한 줄로 줄어들죠. 아래로 이동하는 게 좀 줄여가지고 폰트 사이즈 줄여가지고 한 번에 합시다. 얘도 똑같이 되겠죠. 얘도 똑같은데 이제 넥스트에 R-1C R-1 뭐야 이거 왜 두 번 붙었어. R-1 C 플러스 1 체크 H가 들어갈 거고 R-1 C 이렇게 들어가겠죠. 체크. 넥스트에 R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엄청 편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에러가 생겼을 때 찾기도 쉽고 이렇게 함수화되어 있으면 R이랑 C 플러스 2 체크 H R이랑 C 플러스 1 왼쪽 같은 경우에 C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회전하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는 똑같이 들어가고 R-1 C R-1 C 플러스 1 조건이 똑같네. 맞아 이거? 그렇네요. 근데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다르죠. 체크 호리신탈이 아니라 회전하는 경우에는 체크 버티칼이 돼야 돼요. 얘가 다르죠. 그리고 R-1 C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R-1 C 플러스 1도 검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가 또 들어가서 R 플러스 1 C R 플러스 1 C 플러스 1 얘는 공유를 하고 체크 버티칼에 RC R이랑 C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회전하는 경우까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럼 move H가 좀 간편해졌죠. 아까 엄청 길었는데 move 버티칼도 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다 해놓고서 이제 리턴 넥스트를 하면 되겠죠. move 버티칼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긴 여정이지만 또 하면 되죠. 넥스트에 그림을 지금 이거 뭐 아마 코딩 테스트 친다고 하면 대부분 제가 쳐본 거는 다 종이를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종이랑 펜을 종이에다 그려놓고서 조건을 뭘 타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놓고서
코딩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일단은 지금 종이가 없으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뭘 해야 되죠? 처음에 방향 전환 없이 이동하는 거.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볼게요. 위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만 체크하면 되죠. R 마이너스 1C 체크 버티칼에 R 마이너스 1C 또 체크 넥스트에 아래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R 플러스 2가 돼야겠죠. R 플러스 2 C 체크 버티칼에 R 플러스 1C 체크 넥스트에 오른쪽 이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R에 C 플러스 1 그리고 R 플러스 1 C 플러스 1 랑 체크 V를 이제 R에 C 플러스 1 또 체크 넥스트에 왼쪽 R에 C 마이너스 1 R 플러스 1에 C 마이너스 1 체크 버티칼 아래 C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함수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저희 아까 보드를 좀 문제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뉴 보드로 만들어서 테두리를 1로 감쌌잖아요. 함수로 되어 있으면 그런 조건조차도 이 두 체크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조건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겠죠. 함수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넥스트 이렇게 하고 회전. 그러니까 뭐 함수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조차도 사실 안 해도 돼요. 하나하나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뭐 다시 인덱스 건드리고 하느니 정신건강에 좋죠. 안 건드리는 게. 해서 다음 거를 생각을 해보면 회전.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 지금 설명은 지금 말을 좀 아끼고서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 C 플러스 1 아래 C 플러스 1 R 플러스 1 C 플러스 1 해놓고서 체크 H 체크 H RC 같은 걸 검사를 하는데 체크 H에 R 플러스 1C 두 체크 넥스트에 R에 C 마이너스 1 R 플러스 1에 C 마이너스 1 체크 호리즌탈에 R에 C 마이너스 1 R 플러스 1 C 마이너스 1 이렇게 회전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되게 빨라졌죠.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이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넥스트에 다 담은 거를 넥스트에서 반환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서 본 건데 보면 넥스트에 들어가는 이 다음 좌표, 그러니까 넥스트에 들어가는 게 지금 R 체크, C 체크해서 좌표만 들어가잖아요. 넥스트에 들어갈 때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뭐 회전하는 거나 그냥 방향 전환 없이 이동하는 거나 같은 넥스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넥스트를 따로 쓰거나 뭐 넥스트 뭐 그냥 넥스트랑 넥스트 회전 로테이트랑
따로 쓰거나 혹은 넥스트에다가 그 이동한 다음에 무브가 일어난 다음의 상태도 저장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는 넥스트에다가 다음 상태까지 같이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넥스트 스테이터스는 원래 스테이터스의 반대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닌가? 체크 H면 체크 V를 따라가고 체크 V면 체크 H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체크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스테이터스라고 합시다. 수정을 이렇게 합시다. 스테이터스. 그래서 체크 리스트는 체크 H if 스테이터스가 H면 아니면 체크 V 이렇게 되게. 그럼 똑같죠? 대신 체크 H 대신에 여기 다 H가 들어가야겠죠. H 이거는 V 어? 음. 다음 상태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여기 스테이터스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얘 V 얘는 H 그래서 뭐 move H에서 방향 전환 없이 이동하라고 H로 이동을 하라 했으면은 스테이터스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 회전을 해가지고 V로 들어갔으면 이제 V로 나오겠죠.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받아서 쓰면 되고 스테이터스 하나로 받아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move H, move V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Q에서 받아 써가지고 그 스테이터스가 H면은 넥스트는 move H, RC else 스테이터스가 그 V면은 넥스트는 move H, move V, RC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받아오면 이 넥스트도 다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체크 표시는 뭐 방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두 체크 안에서 이미 했으니까 따로 해줄 필요 없고 for nr nc next status ns는 next status예요. 넥스트 안에 들어있던 걸 하나씩 꺼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이걸 다시 Q에다 집어 넣어줄 거예요. nr nc next status 하고 스텝 플러스 1 이렇게 해줄 건데 이 단계에서 조건이 완성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타겟이 되는 부분이 타겟이 되는 부분이 얘예요. 여기에 닿아야 돼요. 닿을 때 어떻게 닿을 거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죠. 정답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거나 요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인덱스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경우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RNC, NS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NS가 0이고 아니 0이 아니고 호리존탈이겠죠. 호리존탈이면은 NR이
n-2. n이 지금 n이 원래 n이 5였다가 두 개씩 늘려져서 7이 됐거든요. 얘가 1, 2, 3, 4, 5가 됐으니까 n-2를 해야 돼. n-2가 여기일 거고 nr이 n-2, nc가 n-3이겠죠. 그러면 기준이 왼쪽이니까 그 호리즌탈은 여기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리턴 스텝 플러스 1 혹은 ns가 버티칼이고 nr이 n-3 여기를 찾는 거죠. 지금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버티칼이 들어갔을 때 그럼 이런 모양이 됐겠죠. n-3 and nc가 n-2면 리턴 스텝 플러스 1 요게 이제 탈출하는 조건이겠죠. 근데 반드시 문제에서 반드시 도달한다고 했어요. 항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Y문 이 Q 탐색하는 와중에서 무조건 이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코딩은 끝났어요. 가지고 한번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됐어요. 불안한데 제출해 보겠습니다. 다 한 번에 됐습니다. 살짝 불안했는데 뭔가 놓친 부분이 있겠지. 오타라도 쓸 수 있고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오타라도 들어갔겠지 했는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들어갔네요. 다행입니다. 디버깅 할 생각이 좀 막막했는데 문제 리뷰를 이제 해보자면은 요거는 전형적인 BFS 문제였어요. 근데 전형적인 BFS 문제에서 약간의 조건이 좀 추가가 된 경우였는데 움직이는 애의 좌표가 이제 원바이원 이 정사각형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2바이1 형태로 들어가서 회전도 하고 이동도 수평 이동 수직 이동도 하면서 회전도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체크해줘야 될 조건들이 분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BFS 플러스 시뮬레이션 문제거든요. 모든 경우를 다 탐색을 해보되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조건을 어떻게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면은 이제 조건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비슷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헷갈리기 쉽거든요. 3번 틀리면은 이거 디버깅을 해야 어디서 틀렸는지 알려고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디버깅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한 번 틀리면 멘탈 깨지기 쉽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최대한 코드를 이런 문제는 좀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보기 예쁘게 조건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래서 조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저는 보드에다가 테두리에다가 1을 다 둘렀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넘어가는 경우를 고려를 안 해도 되게끔 보드에 애초에 전부 1을 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문을 처음에 좀 줄였고 두 번째로 한 게 함수화를 했어요. 두 체크 함수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반복되는 코드를 다 안에서 처리하게끔 구현을 했고 그리고 체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처리 같은 게 좀 중요했는데 방문 처리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됐어요. 로봇이 세로로 놓여 있는 경우, 가로로 놓여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서 뭐 저는 로봇이 가로로 놓여 있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왼쪽에 있는 거가 기준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위치 정보는 사실 필요 없죠. 로봇이 가로로 놓여 있고 왼쪽 위치가 주어지면 오른쪽 위치는 계산만 하면 되지 따로 뭐 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로로 놓여 있을 때는 위에를 기준으로 잡아서 아래 위치를 제가 관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수평 수직 직관적인 이해가 쉽죠. 그래서 수평의 방문 처리를 하는 체크리스트랑 수직의 방문 처리를 하는 체크리스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각 이동하는 뭐 회전 이동 아니면 그냥 방향 전환 없는 이동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구현을 해서 조건을 분기를 줘가지고 BFS를 수행을 했어요. 문제에서는 이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타거든요.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를 타면은 BFS니까 스텝 플러스 1로 바로 반환을 하게 했고, 그 외에 이외에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조건을 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느 걸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기를 타야 되고 요거를 고민하는 문제였고, 핵심은 중요한 점은 이거 문제에서 물어본 아이디어의 중심은 이거고, BFS랑 중복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이디어를 물어본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만 물어본 게 아니라 코딩 실력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로 구현을 하는 능력. 코드로 구현을 할 때는 뭐 함수화를 하든가 아니면 뭐 내가 코드를 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실수를 줄이든가.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를 어떻게 줄일 건가. 저 같은 경우는 함수화를 하고 보드 테두리에다가 1을 다 감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수를 할 여지를 좀 많이 줄이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